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 10가지. 캐롤 수녀가 전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것들. 지금 행복하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랍니다. 더는 없어요. 캐롤 제코우스키 수녀가 가르쳐주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 인간의 지혜는 말한다.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희를 파고드는 근심과 고민을 내일까지 미루어라. 눈과 머리에 차올라 너희를 적시고 뺨에 흐르는 눈물을 내일로 미루어라.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지금과 내일 사이에 하느님인 내가 너희 길을 지나갈지니 내일까지 미루는 자여 복 있으라. 내 말인즉슨 소망을 품고 자는 자여 복 있으라. 지은이 캐롤 제코우스키 1964년 인디애나주에 있는 성십자가의 자매에서 수녀의 삶을 시작했다. 1969년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1974년 노터데임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일하다 1990년 뉴욕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뉴욕으로 옮겼고, 공부하는 동안 알파벳이라는 선물 가게에서 일했다. 1995년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자매회의 일원이 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콘텐츠 프롤로그 1.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아가는 4가지 방법. 2. 통찰력을 키워라. 3. 하루하루 깊이 있게 살아라. 4. 도망칠 곳을 만들어라. 5. 글쓰기로 하루를 마감하라. 6. 잠깐이라도 수녀처럼 살아보자. 수녀처럼 살아야 하는 3가지 이유. 7.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껴라. 재미있는 사람을 찾는 4가지 방법. 8. 한동안 혼자 살아라. 혼자 살기의 최대 장점, 혼자 살기의 최대 단점. 9.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 10.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것처럼 살아라.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는 때로, 이 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 바로 지금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프롤로그. 원래 이 글은 1987년 인디애나주 노트르담에 있는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학생들은 마지막 강의 시리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했다. 죽기 전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고별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당시 학생 처장이던 내게 그런 요청을 한 이유는 단 하나, 다음날 내가 죽기를 바라서일 거라고 짐작되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훌륭한 강연의 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살면서 강연에 뜨거운 흥미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지라 처음에는 죽기 직전의 강의라니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했다. 청탁을 사양하려다가 일단 목록이나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목록을 만드는 걸 좋아했다. 십계명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50가지 방법이나 7대 죄악, 오만, 탐욕, 정욕 등
기독교의 7대 죄악도 다 목록이 아닌가. 나 자신이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을 목록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고한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다. 강연에서 제시한 목록은 책의 얼개가 되었고 여기에 얼마간의 내용을 더해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책에 나열된 목록들과 관련해서 염두에 둘 점은 각 항목들을 중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만 툭 튀거나 다른 항목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10가지 모두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생각나는 대로 썼다는 얘기다. 그러니 명색이 수녀임에도 첫째가 재미이고 갓은 세 번째여도 놀라지 말기 바란다. 독자 여러분도 목록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그 경험 자체가 이 책을 읽는 것보다 수천 배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그 목록이 어디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살면서 해야 할 재미있는 일 10가지나 살아있는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10가지 등등 주제는 무한하다. 자녀에게 목록을 만들게 해도 좋을 것 같다. 7살, 10살, 5살이던 조카들에게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을 말하게 했더니 즉시 토요일 밤의 글로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여자 프로레슬링 TV쇼 복이라고 합창을 했다. 목록의 주제는 다양하고 재미있을수록 좋을 것이다. 당신만의 목록을 꼭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1.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나는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맨 처음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기가 늘 떠오른다. 나는 성스러운 체험이 가득하면서도 재미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왔다.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스꽝스러운 일에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매사에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2배는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로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신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일은 없다. 배가 아프고 두 볼이 얼얼해지도록 웃어보기 바란다. 나는 다음 4가지를 찾는데 거의 반세기를 보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사는 4가지 방법. 1. 재미있는 사람을 찾아라. 요즘은 이상하게도 재미난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그런 사람이 드문데다 어른이 된 이후까지 재미있게 살려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다. 흔히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많아지고 시달리거나 놀랄 일이 줄어들었다. 만나면 늘 웃음을 주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될 테니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2.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생각은 일단 접어두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관심과 대화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다. 저주받은 인간들이랄까? 그 정도면 불치병에 가깝다. 이런 사람하고는 5분만 같이 있어도 실증나고 흥미없고 따분하다. 이런 얘기를 쓰려고만 해도 벌써 지긋지긋해진다. 이런 공주병, 왕자병은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자 좋은 시간을 망치는 챔피언이다. 이런 성향을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의 재미를 망치는 극악무도한 죄가 될 것이다. 8대 죄악에 등극한다고나 할까? 딱 좋은 방법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생각하고 남들과 있을 때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라. 재미있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재미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재미난 가족들 속에서 유쾌한 친지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다. 함께 지내면 재미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재미있게 자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좋지만 그 자체로도 멋진 일이다. 나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재미를 유지하는 비법 2가지를 알아냈다. 바로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기와 완벽한 타이밍 잡기다.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갖는 일은 재미있게 살아가는 문제에서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매일 유쾌한 영혼을 보살피고 가꾸는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성스러운 의무다. 완벽한 타이밍, 즉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는 일과 단짝으로 매일매일 펼쳐지는 일상사를 자세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는 순간들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하루의 매 순간에 관심을 쏟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해방감과 안도감을 줄 최고의 활력소임을 잊지 말자. 지금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예요. 더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 재미있어 보이는 일은 일단 용감하게 시도하라. 어떤 일이든 재미있어 보이면 10계명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시도해보자. 넘지 말아야 할 제한과 한계점을 정하면서 서로 편안함을 주는 공간과 거리를 유지하고 멈출 때를 알고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을 경계를 지키는 일은 자신과 타인을 망치지 않게 하면서도 행복을 무한정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세상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려면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정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나 상대에게 한숨 돌릴 공간을 제공하기도 좋다. 모든 종교가 행복한 삶을 위한 규칙을 만들듯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통찰력을 키워라.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 2번째는 통찰력 키우기다. 통찰력이 없으면 결코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없다. 통찰력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엔 점점 바보처럼 멍청해지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가련한 사람이 또 있을까?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제 최고의 나 목록을 만들어 보자. 내가 원하는 최고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통찰력을 얻기가 더 쉬워진다. 출발점은 늘 자기 자신이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신비로운 자신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만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못마땅한 이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더 통찰력 있고 유익하다. 당신의 방으로 가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파스칼. 3. 하루하루 깊이 있게 살아라. 우파니샤드, 힌두교 베다 경전의 일부에는
신들이 애매한 것을 좋아하고 뻔한 것을 싫어한다는 글귀가 있다. 첫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기도. 파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분이여, 저를 당신처럼 키 크고 날씬하게 만들어 주소서. 모리스 수녀. 재미있는 사람을 차지하는 노력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이다. 8. 한동안 혼자 살아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에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혼자 사는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정말 좋아서 평생 혼자 살겠노라고 결심했다. 각자에게 하늘을 보는 호젓한 호사가 주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앞으로 어떤 멋진 신비를 발견하게 될지 몰랐다. 그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나 혼자만의 그 방은 점점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 목록에서 마법 같은 재료가 되었다.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른이 되면 반드시 한동안 혼자 살아봐야 된다. 누군가와 영원히 살거나 수녀가 되기 전에는 특히 그렇다. 타인과 살기 전에 자신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자기부터 알고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를 알기는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에. 한동안 혼자 살면 늘 행복하게 사는 비결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도 도움을 얻게 된다. 돕고 생활의 선입견과 두려움을 떨치도록 최대 장점과 단점 4가지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혼자 살기의 최대 장점. 1. 평온과 고요를 얻게 된다. 혼자 살게 되면 얻는 평온과 고요는 가장 근사한 선물인데 항상 즉각적인 안도감을 준다는 점에서 최고로 은혜로운 일이다. 바쁘고 소란한 하루를 보낸 후 완벽한 평온과 고요가 깃든 집에 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잠을 깨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이든 피정일이 될 수 있고 매일 밤 대침묵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을 수가. 2.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가끔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현실 도피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데 따르는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하다. 혼자 살기의 최대 장점은 평온, 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고독이다. 3.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살면 하루를 마감할 때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더 좋든 나쁘든 아프든 건강하든 슬프든 기쁘든 화나든 힘들든 혼자 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이고 하나같이 성스럽다. 최고의 조건은 인생이 무슨 일을 가져오든 받아들여 세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매일 걱정과 슬픔을 대면하는 게 모른 채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더 낫다.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아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그거면 된다. 4. 새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다. 혼자 살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만해질 수도 공허해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다. 집에 기운을 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챙길 반려동물이나 식물이 있다 한들 기운을 쭉 뺄 정도로 힘들게 하진 않는다.
혼자 살기의 최고 장점은 고독이 충실하게 당신을 집으로 반기고 푹 쉬게 하고 나아가 잘 버티게 해준다는 것이다. 원기를 회복해 완전히 새 기분으로 생활을 재개하도록 해준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살면서 맞이하는 진짜 좋은 시간이다. 혼자 살기의 최대 단점. 1. 힘든 일이다.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줄 사람이 집에 없으니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공과금 납부, 쓰레기 버리기, 세탁, 정리정돈, 바닥 청소, 유리창 닦기, 장보기, 고장난 물건 수리하기, 잔디 깎기, 반려견 산책, 전화와 우편물에 답하기. 혼자 살면 관리할 게 많다. 혼자 가정과 마음을 챙기려면 품이 아주 많이 든다. 혼자 감당해야 될 짐을 덜어낼 비법은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손님이 올 때나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면 그만이다. 그 정도이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진다. 혼자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 사는 인생의 최대 단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스트레스가 더 많다. 요즘 스트레스에 관련된 글을 읽을 때마다 혼자 살면 부담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랄 일이 아니다. 오로지 나 혼자인 경우 자신 외의 다른데 집중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을 분산할 배우자, 자녀, 룸메이트가 없으면 의지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혼자 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상황을 감당할 비법을 찾는 게 혼자 살기의 최대 난관이다. 식욕부진이나 과식은 스트레스를 더 주지만 좋은 음식과 술과 친구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 때때로 외롭다. 혼자 살면 가끔 적적하고 때로는 지독히 외로울 수 있다. 평생의 친구들과 소속감을 얻어 외로움의 파고를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혼자 살면서 늘 허전하다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혼자만 있는 삶은 서글프기 짝이 없는 고독의 원흉이다.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은 확실한 치유법이 된다.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도움받는 마법에 뿌듯할 것이다. 혼자 살면서 가끔 밀려드는 외로움이 서글프지만 달콤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4. 비용이 더 든다. 혼자 사는 게 비용이 더 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혼자 사는 걸 말리고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다. 혼자 살면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각종 살림살이도 구입해야 하니 돈이 더 든다. 그런 비용이 혼자 살기의 최대 단점이기는 하다. 평온과 고요, 신과 뮤즈, 자신과 새로운 생활을 얻는 반면 혼자 살면 할 일도 스트레스도 더 많다. 때로 더 외롭고 비용도 더 든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문제지만 남과 살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한동안 혼자 살아보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 타인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필수 코스다. 혼자 사는 이들, 독신의 삶을 결정한 이들에게 고독은 가장 큰 기쁨이자 자유가 된다. 이 책이 제안하는 10가지 목록을 실천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소소한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에필로그.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 10가지에 관한 강의에서 이 대목에 이르자
난 학생들에게 잃을 게 없는 것처럼 살기를 직접 보여주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42살의 성직자가 잃을 게 없을 때나 이런 짓을 할 거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나는 먼저 학생들에게 입술 모양의 시나몬 사탕과 살면서 꼭 해야 할 일 목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항목을 정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 사이 난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하러 퇴장했다. 5분 후 나는 강의실 발코니에 고릴라 모양의 코스튬을 입고 등장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고릴라 코스튬을 입은 일은 늘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꿈을 이룬 셈이었다. 모두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재미를 본 사람은 나였다. 짐작이 되었겠지만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기, 도망칠 곳 만들기, 자신을 대접하기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이었다. 수녀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모두들 생각보다 흥미롭다고 인정했다. 다른 항목들은 별이 빛나는 봄밤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였다. 나머지 항목들도 필요하고 추천할 만하다고들 했지만 뜨거운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이 책이 제안하는 10가지 일들을 빠짐없이 실행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만날 것이다. 점점 좋아지고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가까워질 것이다. 삶이 더 성스러워지고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삶이 천국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목록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예전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고 통찰력과 삶의 깊이를 얻으려 노력하고 현실에서 도망칠 도피처를 찾았지요. 매일 글을 쓰고 수녀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고 혼자 살면서 자기를 멋지게 대접하면서 잃을 게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녀는 살면서 꼭 해야 할 재미있는 일 10가지를 충실하게 다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의 삶이 천국인 것처럼.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그것을 보이면 모두가 하나의 신비한 현상으로 보게 된다. 괴테